안녕하세요. 슈퍼광물 기획전을 담당한 윤미영 화기사입니다. 슈퍼광물이란 무엇일까요? 슈퍼광물은 영화 속 슈퍼히어로를 떠올리며 새롭게 만든 말인데요. 지구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광물이 슈퍼광물일 수도 있고, 도구나 재료로 쓰여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광물이 슈퍼광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물이 슈퍼광물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번 기획전에서 3가지 광물을 뽑아보았습니다. 지구 생명체를 지켜준 철, 구석기 시대부터 도구로 사용해온 규산염,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와 희소금속이 그것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슈퍼광물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슈퍼광물 철입니다. 자석이 척하고 붙는 거 보이시나요? 쇠도 아닌데 어떻게 자석이 붙을까요? 그건 이 광물이 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물은 자철석인데요. 철의 함량이 높을수록 자석이 더 잘 붙습니다. 철은 지구상의 내핵과 외핵, 그리고 지각을 통틀어 96.5%의 함량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외핵에서의 철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액체 상태의 철이 지구 내부의 온도차에 의해 대류 현상이 발생하고 지구 자전이 덧붙여지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앞서 생명을 지키는 철이라고 소개한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주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철이 지구를 지키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일부 태양풍 입자가 지구 자기장을 따라 지구로 들어오는데 이때 대기 상층에 부딪혀 빛을 내는 오로라 현상이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오로라 현상을 볼 때마다 철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철은 동식물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입니다. 철이 부족하면 어린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철이 부족하여 엽록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 몸은 산소를 운반하고 근육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광물이며 원소입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체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유지하는 일을 하는 철이 진정한 슈퍼광물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슈퍼광물, 규산형 광물입니다. 규산형 광물은 지각에서 가장 많은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광물을 말합니다. 규산형 광물은 흔하고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구석기인들의 도구의 재료로 가장 먼저 사용한 광물입니다. 구석기인들의 만능 도구인 돌도끼가 바로 규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각칼의 재료인 흑요석, 칼날의 재료인 플린트도 선사인들이 애용한 광물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석기의 대표 도구인 아슐리아형 돌도끼와 그 제작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에게 규암, 흑요석 등이 있었다면 현대인에게는 석영이 있습니다. 혹시 시계에서 쿼츠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쿼츠가 바로 석영을 말하는데요. 석영으로 인해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을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쿼츠 시계. 그러니까 시계 안에 들어있는 석영은 어떻게 정확한 시간을 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앞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석영에 전류를 보내면 일정한 진동이 나타나는데 이를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시계의 무브먼트 속 진동관에 들어있는 석영은 얇은 판 형태로 존재합니다. 시계 속 얇은 석영에 전류를 보내면 압전 효과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진동이 일어나는데 정확하게 1초에 39,768번 진동합니다. 집적회로에서 이 35,768번의 진동을 1초로 계산하여 초침을 움직이는 겁니다. 기획전에서 시계를 분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고요. 현미경으로 진동차 안에 석영을 직접 관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계뿐 아니라 석영은 유리, 안경, 렌즈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케이블망에 들어가는 광섬유도 석영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답니다. 석영의 쓰임은 끝이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석영은 반도체의 필수 재료입니다. 반도체로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는 순수 규소의 성분만을 추출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석영을 포함한 규산형 광물은 없어서는 안 될 슈퍼 광물이 아닐까요? 세 번째 슈퍼 광물은 희토류와 희소금속입니다. 흔하지 않는 흙이라는 뜻의 희토류는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산성 필수와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순수한 희토류만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희토류에는 사마스카이트, 네오디움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마스카이트는 사마룸의 원강으로 코발트와 합금하면 강한 자석이 됩니다. 네오디움 자석과 함께 전기 자동차의 모터와 스마트폰의 전기 자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희토류는 어떤 특성이 있기에 4차 산업의 필수 광물이라고 할까요? 희토류는 건조한 공기에서도 잘 견디고 열 전도율이 높으며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 반도체, LED 등 첨단 기술 분야와 녹색 기술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토류를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전시된 사마스카이트는 돋보기로 봐야 할 정도로 작은데도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희소금속도 희토류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의 필수 광물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니켈, 리튬, 망간, 코발트, 텅스턴 등 5가지 희소금속을 주기적으로 구매하여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리튬은 전기 자동차 2차 배터리 제작의 필수 광물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스마트폰을 해체했는데요. 재미있었던 것은 스마트폰의 진동 모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중이 무거운 텅스턴을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텅스턴 말고도 또 어떤 광물이 스마트폰에 들어갈까요? 그 궁금증을 이번 기획전에서 풀어보세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희토류와 희소금속이 미래 우리 삶을 바꾸는 슈퍼 광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슈퍼 광물로 정하셨나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철.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도구와 산업의 재료로 사용되어 온 규산염. 미래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와 희소금속. 정하셨다면 이번 기획전에 오셔서 여러분만의 슈퍼 광물을 만나보세요.